네,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입니다. 자, 명인들의 복귀. 오늘은 장이 좀 올라서, 이야기할 맛이 좀 나네요. 자, 오늘 아침에 상당히 걱정이 많았죠. 어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고, 테슬라도 빠지고, 미국 시장 다 빠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 또 상당히 급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어제 우리는 이제 미리 좀 반도체 부분에서 매를 맞은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미국 시장도, 저가 매수 같은 것들도 유입이 되면서 장중에 미국 그 야간 선물이 또 올라오기도 했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오늘 굉장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코스피는 반전의 상승을 해줬습니다. 1%, 1.19% 마감을 했는데, 아침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강하진 않았어요.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분봉을 보시면은 오히려 내려오다가 11시 정도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하더니 장 막판까지 반등을 이어가는 이런 형태로 코스피가 마감이 됐고 종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코스피 종가 고가는요. 삼성전자 종가 고가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삼성전자가 열일을 했다. 코스피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요,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컨퍼런스 콜 때문에 올라가면서도 이상하게 외국인들 수급이 안 붙었었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오히려 이 11선을 넘어서는 이 오후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막판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지금 삼성전자 종가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요. 이렇게 확 뛰어가지고 끝났습니다. 갭으로 뛰어서 끝났어요. 그래서 장중에는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순매도로 잡혔었는데 장후에 막판에 이렇게 외국인들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들 순매수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이렇게까지 너도 나도 다 사자 하는 심리에 붙은 것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많죠. 근데 결국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제가 삼성전자의 호재가 계속 대기 중이다라고 했던 그 얘기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기대했던 얘기들이 다 나왔죠. 제가 지난주 바로 전주에도 삼성전자 이렇게까지 빠지면 바로 전주면은 요날입니다. 요날인데 이렇게까지 빠지면 삼성전자를 왜 안 사느냐. 이제 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는 엔비디아에 HBM 납품한다 하는 거 그게 호재고, 두 번째는 지금 메모리 쪽도 굉장히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이 두 가지 호재가 모두 있는데 주가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턱없이 못 갔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사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고객과의 약속 때문에 엔비디아 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컴콜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야기 다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올해 HBM 고객 협의 완료된 물량이 전년비 4배입니다. 4배. 이 얘기를 했어요. 전년비 4배. 고객 협의 완료된 물량입니다. 그리고 4분기 때가 되게 되면은 지금 이 HBM 전체에서 HBM3E 지금 그 엔비디아에서 퀄 테스트 지금 받고 있는 그 HBM3E가 지금 현재 점유율이 10%인데 이게 4분기 때가 되면 60%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게 엔비디아의 납품 거의 확정된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그럼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오늘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우리. HBM3E. 3까지는 납품된다는 게 이미 소식이 나와 있고요. 3E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랬는데 이거 납품한다는 소리죠. 결국에는 이제 알려준 거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잡아 올렸고요. 또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이제 메모리 쪽도 SSD 같은 경우에 매출이 올해 서버용 매출이 SSD 4배 지금 그리고 DDR5와 NAND 할 거 없이 전부 다 지금 가격 올라가고 있고 공급 타이트다. 오늘 또 삼성전자 했던 말 중에 중요한 얘기가 공급 타이트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결국에는 이거는 앞으로 생산 정상화가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메모리는
생산을 조절을 하고 있죠. 근데 가격 올라가고 공급 타이트라는 얘기를 오늘 이 단어로 썼다는 얘기는 조만간에 생산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생산 정상화 뉴스 나오면 또 한바탕 또 삼성전자 주가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그동안에 말씀 안 드렸던 얘기까지 플러스 알파까지 오늘 나온 게 뭐냐면은 파운드리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파운드리 쪽은 저는 생각을 사실 잘 못했거든요. 안 하고 있었는데 파운드리가 지금 5나노 이하가 상당히 좀 5나노까지 오늘 올해 잘 되면서 작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1분기 대비해서 2배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3나노 지금 하겠다라고 3나노 수율이 지금 안정권에 들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80% 이상의 수율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나노도 받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그 2029년도까지 지금보다 엄청난 파운드리 쪽의 성장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HBM 건 그리고 메모리 건 플러스 해가지고 파운드리까지도 삼성전자는 앞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오늘은 정말 삼성전자한테 박수 쳐준 날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박수를 받으니까 결국에 반도체 소부장들도 안 갈 수가 없겠죠. 반도체 소부장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지만 시총 큰 애들 코스닥에서 특히 소부장들은 보통 코스닥에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에 많이 없고 이오테크닉스 7% 올랐고요. 원익 같은 애들이 원익 IPS 같은 이런 종목이 7.5%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쫙 올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결국에는 코스닥의 그 다른 종목들 이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이제 전기차라든가 또는 이제 알테오젠 같은 이런 이제 코스닥 2위죠. 이런 전기차 바이오 이런 쪽에서는 수급이 쫙 빠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잘 가던 그 방산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급이 갑자기 빠지더니 그 돈 가지고 다들 이쪽 그 반도체 소부장 사고 삼성전자 사는 쪽으로 다 달라들었죠. 예,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안 좋았던 겁니다. 물론 이제 막판에 좀 회복은 됐지만은 장중에 코스닥이 갑자기 내려갔던 이유는 반도체 소부장들로 수급이 좀 쏠리면서 그동안 코스닥의 시총 상위 1, 2, 3위가 전기차랑 알테오젠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빠졌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반도체 소부장들이 올라가면은 결국 코스닥도 심리가 좋아지게 마련이고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결국엔 따라 올라갑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좋았는데 지금 현재 시간으로 미국의 이미 나스닥 지금 현재 1.48%, 1.5%까지 오르네요. 이건 급등이에요. 야간 선물이 1.5%가 오른다. 이건 급등이죠. 오늘 미국 시장 당연히 오르겠죠. 이 정도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오를 거고 오늘 올라가지고 어디까지 올려붙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미국 시장이 한 17,000 나스닥 기준으로 51선 정도까지만 올려붙여 준다면은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흐름도 상당히 좋아지는 겁니다. 이거 작지만 쌍바닥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제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빠지긴 했죠. 엔비디아가 7%나 빠졌지만은 시간 외에서 5% 이상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오늘 반전에 상승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시간 외에서 상승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 외에서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는데, 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0.89% 빠지고 시간 외에서는 한 7%까지 빠지다가 결국에 이제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끌어올려지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쩌면 오늘 또 이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 반등이 오늘은 거의 예상이 되는 날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내일 시장, 우리 시장 또 올라가느냐? 근데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시장이 오늘 삼성전자 박수 쳐주면서 코스피가 먼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빠졌는데 오늘 우리 시장 올랐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먼저 좀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생각보다는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왜 오늘 이럴까 이런 장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일 이제 수요일 아닙니까? 목요일 날 아침에 되게 되면 FMC 성명서가 이제 새벽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경계감이 있어서 내일은 아마 이제 코스피는 옆으로 횡보 정도 해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형성이 될 걸로 생각이 좀 되고, 오히려 코스닥은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못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예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늘 반도체주들 많이 올랐는데 미국 시장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그만치는 못하네. 아마 이제 이런 장세가 될 걸로 보이고 이제 목요일부터 저는 이제 FMC 때 파월의 성명서가 분명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짚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리 인하 9월 달에 합니다. 이렇게는 못하죠.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시장을 너무 흔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할 것 같아도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던 정도의 발언. 지난번에 발언이 뭐였냐면은 지금은 이제 그 금리를 인플레이션만 위험이 아니다. 금리를 인하를 안 해가지고 너무 금리가 높아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도 위험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얘기를 이번에도 또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상은. 그러면은 시장은 또 반등이 나올 걸로 생각을 또 합니다. 또 지금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트럼프 트레이딩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가 상당히 득세를 하면서 갑자기 또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현재 보면 미국 쪽에서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지금 트럼프를 약간의 격차로 좀 앞선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트럼프 트레이딩을 미국 쪽에서 좀 진정시키면서 다시 기술주로 매기를 또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FMC 이후에는 시장 반등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8월 증시는 좀 반등의 증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어쨌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반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FMC만 잘 넘기면은 물론 FMC 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발언들, 파월이 또 뭐 트럼프의 금리 인하 하지 말라는 얘기에 겁먹고 또 이상한 얘기를 하면 또 뭐 내려갈 수도 있겠죠. 시장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지만 혹시라도 그렇다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저는 어쨌든 80% 이상의 확률로 FMC 이후에는 시장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뭐 반도체 특징 업종 반도체 빼놓을 수가 없겠죠. 소부장들 뭐 대거 뭐 수급이 유입이 됐는데 뭐 원익 IPS 또 이오테크닉스 같은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뭐 PSK도 뭐 장비주의 대장주죠. 6% 오르면서 5일선도 회복이 됐습니다. 또 하나머티리얼 같은 종목도 8%가 오르면서 올라갔고요. YC 같은 종목은 요즘에 이 뭐 장세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강했던 종목인데 오늘 같은 날 뭐 10% 이상 분명히 반등 나오겠죠. 당연히 13% 나왔고요. 네오셈 같은 종목들도 오늘 4%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하이닉스가 어떨까 싶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도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이번 장에서 이렇게까지 빠질 일은 아닌데 많이 빠졌다. 이 정도면 이제 저점은 나왔겠구나 싶어서 반등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하이닉스는 다시 신고가를 내기는 저는 힘들 걸로 봅니다. 이제 신고가를 내는 쪽은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낼 거고요. 하이닉스는 이제 신고가보다는 어느 정도의 반등 정도 나온 이후에 박스권을 그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삼성전자한테 점유율을 뺏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와 연동해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반등은 나오겠지만 반등 이상 나와서 20만 원을 돌파하는 것은 이제는 요원하다.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아야 된다. 반등 나온 이후에 좁은 박스권 정도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부장들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오늘 같은 날 5일선 못한 소부장 중에도요. 좀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차별화 좀 하셔야 돼요. 오늘 같은 날 5일선 탄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이렇게 좋은 날 5일선을 못 탔다. 그러면은 그런 소부장들은 약간 좀 변방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또 오늘 이제 뭐 HTC가 오늘 또 많이 올랐던데 이 종목은 5G 관련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이 그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 종목들을 뭐 전체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좀 했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종목들도 올라갔죠. 살짝 반등이 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쩌면은 이제 지금까지 좀 주목받지 않았던 이쪽 5G, 그러니까 통신주죠. 예, 지금까지는 5G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제는 5G 관련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뭐 6G 관련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쪽이 지금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RFHCD 같은 경우도 RFHIC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하반기 때는 실적이 조금 올라갈 걸로 지금 전망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서 이쪽 통신 관련주들도 기기 쪽도 이제는 다른 쪽들의 대안이 없으면은 잘 못 올라가면은 이제는 저까지도 끌어올리기가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들도 종목들을 지금부터는 좀 관심권에 좀 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2차 전지 쪽에는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오늘 이제 하락을 했죠. 이제 이거는 이제 컨콜을 했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에코프로 BM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제는 생산량을 좀 조절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좀 업황이 안 좋다는 것을 넌지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것들 때문에 이제 안 좋았습니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근데 보면은 그 외에 다른 쪽 종목들, 유력한 종목들은 오히려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 PNT 같은 종목들 상승이 나왔죠. 에코앤드림도 상승이 나왔고 CIS 같은 종목도 뭐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2차전지 쪽도 뭔가 이제 유력한 종목들은 바닥잡이를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전지 쪽 제가 뭐라 계속 말씀드렸냐면은 2차전지는 실적 시즌 이후에 8월 중순 이후 그리고 9월 초부터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2차전지와 관련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종목 차별화. 그래서 변방주 하지 말고 2차전지 쪽은 그래서 뭔가 좀 올라갈 종목들을 압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망에 전혀 변함이 없고요. 2차전지가 그러면 왜 올라갈 것인가? 실적이 지금 이렇게나 안 좋은데 2차전지가 어떻게 올라가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2차전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실적이 아니고 수급 문제다. 이것은 2차전지를 끌어올리는 동력은 수급 문제다. 코스닥에 가려면은 바이오가 가거나 2차전지가 가야 되는데 바이오는 알테오전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렇다면은 갈 수 있는 쪽은 결국에는 2차전지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수급이 붙어서 갈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제가 4시에 또 유튜브 공개 방송을 하거든요. 그때 또 그런 얘기를 또 자세하게 드릴 테니까 특히 이제 그 알테오젠 지금 물려 계신 분 알테오젠이 아니죠. LNF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LNF와 지금 에코프로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LNF는 계속해 가지고 내려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내일 오셔가지고 같이 좀 시간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또 엔터주들이 오늘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이브, 뭐 JYP, SM, YG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좀 바닥잡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엔터주들의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약간 지금 뭐 나쁘지는 않겠다 정도지 좋아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엔터주들에 대한 어떤 투자는 조금은 좀 미루십시오. 하지만 바닥잡이를 하고 있는 거고 JYP 엔터 기준으로 121선 정도를 올라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좀 이제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신규 접근은 조금 좀 느리게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또 바이오 종목 중에서 두 종목 계속 말씀을 드렸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게 잘 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제가 올해 못 갔다. 왜? 그것은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이다. 이 종목도 끌어올려봤자 코스닥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수급이 안 붙었다. 근데 종목 내용은 굉장히 좋다 말씀드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자 말씀을 드렸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벌써 많이 올라갔고요. 제가 그 말씀을 한 달 전부터 드렸으니까 벌써 많이 굉장히 바닥에서 말씀드렸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요. 셀트리온도 이제 출발하는 기미가 있죠.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번에도 오늘도 뉴스 보니까 캐나다 쪽에 바이오시밀러 또 한 건이 승인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속해가지고 시세가 붙을 종목이니까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알테오제나 이렇게 많이 올라간 뭐 펩트론 이런 쪽들은
이렇게 많이 빠질 때 잠깐 들어갔다가 또 반등 나오면 빠져나오고 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특징주 살펴봤고요. 뭐 전략 부분은 이제는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뭐 이제 매수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오늘 같은 날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올라가지만 내일은 또 음봉이 나올 수가 있고 내일까지 올라가더라도 음봉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단기 매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들어가시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강한 종목을 들어가셔야 돼요. 강한 종목을. 오늘 같은 날 잠잠한 종목 가지 말고요. 오늘 같은 날 수급이 막 붙는 종목들, PSK, 뭐, 어니가 IPS 이런 종목들 다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조금만 좋아지면은 강해지는 이런 종목들, 지금 종목 다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드린 종목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차 전지는 제가 유력 종목들, 제가 그 몇 종목 골라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딱 2종목만 하라고 그랬죠. 대주전자재료, PNT 이 2종목만 봐도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종목들은 계속 빠질 때 제가 아마 이 방송 할 때마다 제가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5일선 타는 것만 보자. PNT 5일선 타고 나서 흐름이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주전자재료 어떻습니까? 5일선 타자마자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면 안 돼요. 좀 내려올 때 사셔야 돼요. 하지만 종목들은 이런 종목 가셔야 되고 몇 종목 좀 더 드린다면은 에코앤드림도 있습니다. 지금 유상증자권으로 빠져 있지만 올라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장비주 중에 CIS 전고체와도 관련이 있죠. 이미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적 노이즈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수급이 붙기만 기다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뭐 기다리셨다가 접근하시면 됩니다. 또 뭐 하반기 실적주들 여전히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음식료, 화장품, 조선 이런 쪽들은요. 여러분들이 빼놓지 않고 계속 보다가 자리 잡히면 들어가고 좀 올라가면 빠지고 하는 트레이딩 형태의 박스권 매매 계속 가능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신기수 하면은 강조분 따라잡지 말자. 강한 종목 조정 구간이 오면은 몰빵하지 말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자. 이것만 잘 지키시면은 하락장에서도 크게 잃지 않고요. 그리고 상승장에서 훨씬 더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FMC 이후의 장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인들의 복귀 신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